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시장을 여는 아침 글로벌 식스 이혜림입니다.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 불안감과 FOMC의 의사록을 카운트다운하며 하락 마감되고 있습니다. FOMC 의사록 공개는 시장이 예상했던 그 수준의 내용들이 발표가 되면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는데 문제는 엔비디아입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일단은 차익하고 가자라는 분위기가 강했고요. 오늘 장중에 엔비디아가 3% 이상 하락을 나타내면서 기술주 약세를 주도했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다 하락 마감 예정이고요. 일단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감되고 있는 뉴욕 증시 상황을 외신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 라이브 김태수 외신위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완전 긴장감을 나타내는 분위기였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장 막판에 엔비디아가 장중 저점 대비해서 한 1% 이상 다시 끌어올리다 보니까 S&P 500이나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시 플러스로 또 돌아서는 이런 분위기도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엔비디아와 이제 회의록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됐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반적으로 주당 한 4달러 60센트 그리고 매출은 한 204억 달러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한 422%, 236% 정도 상승하는 이런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 시작 전에 이 팔로알토가 나왔어요. 근데 팔로알토가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면서 이제 엔비디아에 대해서도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아니면은 앞으로의 성장 가이던스가 좀 축소될 수 있다, 이렇게 불안감을 좀 키우면서 장중에 3%대 하락하면서 지수도 기술주들 중심으로 조금씩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지금 기술주들이 조금 어려워하고 있는 그 배경에 뭐가 있냐면은, 이제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홈디포의 실적 발표 이후에 전반적으로 수요가 부진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AMD 같은 경우에도 어제 한 5% 하락하고 오늘도 한 1% 정도 하락하면서 추가적으로 또 하락하면서 반도체 산업이 전반적으로 한 2% 가까이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도 보였고요. 그리고 경제 지표 관련해가지고 모기지 관련해서 이제 30년 만기 모기지 이자율이 발표가 됐는데 다시 이제 7%대로 올라섰습니다. 7.06%를 기록을 했는데 지난 12월 초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다시 또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 가지고 조금 긴장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도 있습니다. 지금 유가가 하락세를 멈추고 다시 이제 좀 반등하고 있는 이런 전반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인들의 자동차 연료, 휘발유 가격이 빠르게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갤런당 한 3달러 27센트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게 한 달 평균으로 따졌을 때는 한 6% 이상 빠르게 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불안감을 좀 키우고 있고, 또 하나는 지난밤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학자금 대출자들 15만 3천 명에 대해 가지고 12억 달러의 빚을 탕감해줬습니다. 물론 조건은 있습니다. 12,000달러 이하로 잔액이 남아있어야 되고, 그리고 10년 이상 상환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학자금 대출을 이제 빚을 탕감을 해주는데, 지금 이런 부분도 그전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돈이 풀리면 이게 소비를 증가시키면서 물가를 상승시킬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는 그다지 반기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지금 이제 또 하나 시장에 있었던 이슈는 월그린 부츠가 그동안 다우 30에 버티고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다우 쪽에서 아마존으로 대체하겠다, 2월 26일부터 이제 발효시키겠다, 이렇게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1년 동안 다우 지수가 16% 정도 상승을 했는데 월그린 같은 경우에는 40%나 하락을 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한 77%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다우 쪽에서는 얘기를 하는 게, 그래도 시장의 어떤 흐름을 잘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월그린보다는 아마존이 더 낫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아마존을 이제 새로 편입시키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는 S&P 글로벌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아주 미미하게 둔화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부킹홀딩스 지난밤에 윅스닷컴이 꽤 괜찮은 모습 보였는데 부킹홀딩스도 꽤 괜찮은 또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그렇게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밤에 나왔던 이슈들 중에 우리가 FOMC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 FOMC 회의는 전반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얘기들을 그대로 반복했다라는 그 정도 수준에서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록이 발표되고 나가지고 아주 살짝 움직이는 모습이 있었지만 크게 흐름을 바꾸지는 못했는데 FOMC 연준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금리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더 큰 확신이 있을 때까지는 인하하는 거는 너무 시기상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는 성공했다. 하지만 지금 금리 인상도 끝났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인하하는 시기를 갖다가 잘못 조정하게 되면은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경제 지표들이 최근에 이 금리 인하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최근에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가 다들 이제 아시다시피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올라가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기는 거고, 또 하나는 노동시장에서 이제 1월 달에 35만 3천 개 비농업 부문 일자리 추가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노동시장도 또 괜찮은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애틀랜타 연준에서 발표한 거는 1분기 GDP 성장률이 현재까지 한 2.9% 정도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기대보다 빠른 경제 회복,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를 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 왜 그러냐면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해가지고 시장에 돈을 더 풀어버리면은 물가가 더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경기가 자칫 잘못하면 침체로 갈 수 있다라는 걸 이미 과거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고, 지금 그 CME 페드워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월달 금리 인하하는 부분은 거의 이제 무시하는 그런 수준으로 가고 있고, 5월달 금리 인하도 30% 미만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월달 금리 인하하는 거를 한 50% 이상 이렇게 조금 잡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일부에서는 7월달에 어쩌면 25bp가 아니라 50bp를 한꺼번에 낮출 수도 있다. 이런 또 기대감도 한 30%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주목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 시기는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 이제 3대 지수가 모두 약세 마감입니다만 접전 대비해서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좀 끌어올려지면서 마감이 되었다라는 것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 업종별 종목별 특징은 어떠합니까? 네, 엔비디아가 장마감 후에 아직 실적 발표 제대로 안 나오고 있는데 살짝 약보합 수준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 콜옵션, 종목별 콜옵션에서 지금 $1,000 수준에서 먼저 상승이 있었고, 그리고 풋옵션에서 $460 수준에서 한 3배 이상 급등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외곽에서 거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그만큼 이제 심리적으로 많이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업종별로 봤을 때는 지난밤에 이제 정보기술하고 통신 서비스가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반면에 에너지 업종이 이제 유가 상승하면서 좀 강세를 보였고, 오늘 이제 봐야 되는 업체가 태양광 업체 솔라이치라는 회사를 가지고 와서 실적 부진 때문에 주가 하락을 했는데, 일반 산업 업종 섹터 쪽에서 이제 전자장비 산업 쪽으로 이렇게 좀 편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S&P 500 쪽에서 이제 태양광이라는 거를 별도로 또 구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쪽으로 한번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라이치가 지금 태양광 쪽에 그 인버터를 제조하고 있는데, 태양광 쪽 산업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미국의 태양광은 그다지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도 태양광 업체들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뉴스도 나오고 그랬는데, 미국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2023년도에 상업용 그 전기 쪽은 괜찮았는데, 가정에서 생산하고 있는 그 태양광 전기를 잉여되는 부분, 남는 부분을 다시 이제 팔아야 되는데, 이 판매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좀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상업용은 수익을 많이 내고 있지만, 가게 쪽에서는 제대로 수익을 못 내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을 다시 설치하려는 수요가 굉장히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라이치 같은 경우에도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어떤 앞으로의 매출 같은 경우에도 절반 수준까지도 가이던스를 하락시켜버리는, 감소시켜버리는 이런 수준이 있어가지고 주가가 작년에만 지금 66%나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태양광 쪽에서는 미국 시장에서 당분간 좀 어려운 시기를 겪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지난밤에 이제 팔로알토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지금 팔로알토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지난밤에 이제 주목이 됐던 거는 뭐냐면은
팔로알토가 지금 시장에서 가이던스를 좀 낮췄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30% 가까이 급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핵심이 되는 게 지금 뭐냐면은 팔로알토가 보안 분야에서 사이버 보안, 클라우드 보안 분야에서 플랫폼화 전략으로 가겠다. 누구나 이렇게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제품을 굉장히 할인해서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쓰기 쉽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업계의 가격 전쟁을 갖다가 촉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됐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따라 나온 얘기들이 도이체뱅크나 모건스탠리나 제프리 쪽에서 얘기를 한 게, 지금 이런 게 좋은 모습이긴 한데, 앞으로 매출과 수익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실한 보장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가 하락을 막지는 못하는 모습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관련된 그쪽 산업의 회사들이 마이너스 10% 내외에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윅스닷컴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예상치를 뛰어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매출이 14%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순이익도 지금 처음으로 또 제대로 만들어냈습니다. 예상치보다도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었고 그 배경에는 마케팅 비용이 19%나 감소했다는 게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4년도, 2025년도 해가지고 두 자릿수 적어도 한 14%대 정도의 성장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행업계에서 온라인 산업들이 그동안 사실 좀 힘들었는데 이제 드디어 조금 상승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종목별로는 좀 태양광 업체의 좀 부진한 모습을 좀 당분간 나타내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